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에서 태어난 캐나다인 여성 셀이라고 합니다. 캐나다의 IT 재벌 가문에서 태어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다른 친구들과는 조금 다른 풍족한 삶을 살아왔는데요. 그때 당시 전 세계에서 IT 사업이 확장되기 시작할 때 컴퓨터와 관련된 사업을 시작하신 저희 아버지께서는 운이 좋게도 시기가 잘 맞아 떨어져 사업의 규모와 자본이 급속도로 늘어나기 시작했고 엄청난 돈을 한 번에 많이 버시게 되셨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닌 저의 밥을 챙겨주시는 전속 요리사분과 저의 일상생활을 책임져 주시는 비서분들과 보낸 시간이 더욱 많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저는 영화에서나 볼 법한 재벌들의 삶을 아주 어린 시절부터 경험한 아이였죠. 하지만 이러한 저의 가정환경 때문인지 저의 옆에는 항상 진심으로 저를 대해주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어린 시절부터 상류층 집안의 자식들이 모인 캐나다의 고급 학교에 다녔던 저는 그때부터 저에게 접근하는 다른 친구들의 부모님 그리고 선생님들의 알 수 없는 부탁들에 점점 인간관계 자체가 싫어지기 시작했죠. 매일 학교에 갈 때마다 그곳에 있던 한 선생님께서는 저희 아버지에게 무언가를 전해달라며 편지와 돈을 주시기도 했는데 저는 그러한 상황 자체가 너무 질려버린 나머지 받았던 편지와 돈을 길거리에 버린 경험마저 있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그러한 지옥같은 재벌 가문이 딸이라는 삶을 벗어나 한국의 강원도라는 도시에서 살고 있는 지금은 진정한 저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께서는 한국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젊은 나이에 돈이 없던 시절 저희 아버지께서는 사업의 기회를 찾기 위해 한국이라는 나라로 떠나셨고 바로 그곳에서 몇몇 한국인 IT 사업가분들과 기술자분들을 만나 지금의 회사를 성장시킬 수 있으셨기 때문에 아버지는 항상 어렸던 나이에 저에게 한국이라는 나라는 배울 것이 너무나 많은 기회의 땅이라며 제가 성인이 되면 꼭 한국이라는 나라를 여행해보라는 추천까지 해주실 정도였죠. 하지만 그때 당시 저에게는 매일매일이 지옥같은 삶이었습니다. 그저 다른 아이들과 똑같은 평범한 삶을 살고 싶어도 저의 옆에는 항상 제 생활을 24시간 동안 감시하는 비서분이 있으셨고 이러한 저의 모습 때문인지 평범한 친구들은 저에게 접근조차 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집안이 돈이 많고 부자라는 사실이 좋기도 했지만 저는 점점 세상을 깨우치고 나이를 먹어갈수록 이러한 압박당하고 억압당하는 삶에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저에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목적이 있는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무시하기 시작했죠. 대부분의 친구들이나 어른들이 저에게 접근할 때는 항상 제가 아닌 저희 부모님에게 목적이 있는 사람들 같아 보였고 진정으로 저라는 사람을 알기를 원하는 것이 아닌 그저 저라는 사람은 부모님에게 닿기 위한 중간 과정일 뿐이었습니다. 기초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이러한 껍데기만 있는 삶을 살아오던 저는 어느 날 저희 아버지에게 도저히 이렇게는 살지 못하겠다고 집을 나가고 싶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제 막 대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던 저는 제가 관심이 있는 학과를 가고 싶어 하던 것과는 별개로 이미 아버지가 저를 미국에 있는 대학교로 입학시킬 모든 계획을 마친 상태였는데 그것을 알아차린 순간 이 지옥에서 도망쳐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제 말을 들으신 아버지는 충격을 받으신 듯 곰곰이 고민하셨고 약 1시간 정도 뒤에 저에게 다가와 한국이라는 나라로 간다면 집에서 나가도 좋다는 황당스러운 소리를 하시더군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크게 관심이 없었지만 저를 억압하는 그 집을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그저 알겠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저는 그렇게 약 2주 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집을 나와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풍족하고 감시당하는 삶을 살아오던 저에게 그러한 자유는 정말 꿀맛같이 느껴졌고 이제부터는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공부였던 컴퓨터 코딩 관련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저희 아버지께서 컴퓨터와 관련된 기업을 운영하고 계셨긴 하지만 저는 온전히 저 스스로의 힘으로 그러한 코딩이나 컴퓨터 관련 기술들을 배우고 싶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며 컴퓨터 관련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 컴퓨터와 관련된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을 때라 제가 있던 캐나다에서도 중심수도 쪽에는 몇몇 컴퓨터와 관련된 학원이 있었고 저는 카페 아르바이트로 돈을 모은 뒤 그곳에 등록하게 되었죠. 그런데 처음 컴퓨터 수업을 들으러 간 날 저는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컴퓨터 코딩 수업을 진행해주시는 선생님께서 뜻밖에도 저와 나이 차이가 별로 있어 보이지 않던 매우 젊은 한국인 남자 선생님이셨기 때문이죠.
능숙하게 영어로 수업을 이끌어가던 한국인 선생님의 모습에 저는 무언가 알 수 없는 호감을 느끼게 되었고, 수업이 점점 진행되어 갈수록 그 한국인 선생님에게 빠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일부러 한국인 선생님과 더 말을 하기 위해 궁금한 것이 있는 척 자주 질문을 건넸고, 그럴 때마다 동욱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한국인 선생님께서는 작은 미소를 보이시면서 저에게 친절히 알려주시더군요. 이제 막 20살이 된 저와 고작 4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던 동욱 선생님도 시간이 지날수록 저에게 호감과 매력을 느끼셨는지 수업 외적으로도 같이 학원 밖에서 밥을 먹거나 커피도 마시면서 점점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학원을 다닌 지 약 6개월이 돼가던 어느 날 저와 동욱 선생님은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자유가 없는 억압된 삶을 살아오던 저에게 마음이 맞는 누군가를 만나서 연애를 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한 일이었고, 동욱 씨 또한 자신과는 조금 다른 삶을 살아온 저의 모습에도 저라는 사람은 늘 똑같은 것 아니냐면서 진짜 저의 모습을 존중하고 받아들여 주더군요. 처음에는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된 저와 동욱 씨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치 하늘이 이어준 인연인 것처럼 잘 맞는 부분이 너무나 많았고, PR 결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로까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약 3년의 시간 동안 연애를 해오던 저와 동욱 씨는 2년째부터는 한국으로 돌아가게 된 동욱 씨의 사정 때문에 장거리 연애를 하기는 했지만 그것마저도 즐거울 따름이었죠. 하지만 동욱 씨와 점점 깊은 관계가 되어갈수록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재벌 가문에서 태어난 딸로 인생을 살아오다 보니 저는 동욱 씨가 가진 배경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서로의 결혼에 대한 얘기를 나눌수록 이러한 현실적인 부분은 더 크게 다가왔죠. 특히 저라는 사람은 동욱 씨의 무엇이든 사랑해줄 수 있었지만 저의 아버지께서 그러한 동욱 씨의 배경을 받아들여 주실지 의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욱 씨와 만나면 만날수록 이 남자가 아니라면 그 누구와도 결혼하고 싶지 않았던 저는 어느 날 아무런 예고 없이 동욱 씨와 저희 집으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동욱 씨는 대규모 크기의 주택인 저희 집을 보더니 다소 놀란 듯한 눈치였고, 저는 그러한 동욱 씨의 모습이 그저 귀여워 보일 뿐이었죠. 갑자기 찾아온 저의 방문에 집에 계시던 아버지께서도 너무 놀란 듯한 눈치였고, 저와 같이 찾아온 동욱 씨의 모습에 더더욱 놀란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 또한 아무런 예고를 하지 않았던 것이 잘못이기는 했지만 아버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동욱 씨라는 사람을 직접 보여주고 설득하는 것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저와 아버지 그리고 동욱 씨는 함께 얘기를 나누게 되었죠. 하지만 결혼에 대한 얘기를 들으신 아버지께서는 동욱 씨를 보더니 가난한 사람과는 결혼은 절대 안 된다며 돌아가라는 어처구니 없는 태도를 보이시기 시작했습니다. 저 또한 동욱 씨의 가정환경에 대해 신뢰가 될까봐 물어보지 않고 있었는데, 아버지께서는 그저 동욱 씨의 겉모습만 보시고는 이미 모든 것을 판단하신 것 같았죠. 하지만 동욱 씨는 그저 조용히 미소만 보일 뿐, 자신의 가정환경이나 배경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은 채 저에게 진심으로 잘할 수 있다는 당찬 포부를 드러내더군요. 아버지께서는 계속해서 예의 없이 동욱 씨를 몰아붙이셨고, 그런 아버지의 모습에 저는 동욱 씨의 손을 잡고 그냥 가자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께서 동욱 씨와 저를 불러내시더니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 같이 한국으로 가서 동욱 씨의 부모님에게 자신이 직접 인사를 드리겠다는 황당한 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하시더군요. 저도 아직 한 번도 만나지 못한 동욱 씨의 부모님이었는데, 아버지께서는 동욱 씨와 부모님이 직접 거주하시는 환경을 보고 싶으시다면서 자신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같이 가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저는 동욱 씨에게 굳이 아버지의 부탁을 들어드릴 필요 없이 우리끼리 조용히 결혼하자며 아버지를 무시했지만, 이상하게도 동욱 씨는 당당한 모습을 보이며 그렇게 하시죠라는 말을 하더군요. 그리고 약 3주 뒤 저와 아버지 그리고 동욱 씨는 함께 한국의 동욱 씨 부모님의 집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강원도라는 곳에서 일을 하고 계신다던 동욱 씨의 부모님은 저도 아직 한 번도 만나지 못한 분이셨기에 가는 길에 너무 긴장되었지만, 동욱 씨는 그저 조용히 제 손을 잡아주며 아무 걱정 안 해도 된다는 말을 건네더군요. 그런데 아버지 그리고 동욱 씨와 함께 도착한 날부터 강원도에는 폭설이 쏟아지, 제가 태어난 캐나다에서도 눈은 일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폭설이 많이 내리는 나라였지만 한국의 강원도도 만만치 않을 만큼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와 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눈이 많이 오니 당연히 내일은 꼼짝없이 근처 숙소에 있어야 되겠다는 말을 하며 걱정스러운 모습을 보였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동욱 씨가 저와 아버지를 이상한 표정으로 보더군요. 동욱 씨는 저와 아버지에게 눈이 아무리 많이 와도 이곳에서는 하루 정도면은 걸어 다닐 수 있는 제설 작업이 거의 모두 완료된다는 말과 함께 눈을 치울 수 있는 제설차를 가진 주민이 많을 뿐만 아니라 행정단체에서도 염화칼슘을 무료로 나눠주기 때문에 인구 정화, 아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놀라운 얘기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염화칼슘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그걸 공짜로 준다니 그게 사실인가 라면서 동욱 씨를 붙잡고 당황한 모습을 보이시더군요. 저와 아버지가 살고 있던 캐나다에서는 눈이 정말 많이 오는 나라이지만 그에 맞는 제설 장비를 갖춘 사람들이 거의 없어서 눈이 오면 그저 참고 집에서 지내는 것이 전부였고 캐나다 정부에서도 딱히 이렇다 할 제설 장비를 주는 경우도 없을 뿐더러 캐나다에서 아주 비싼 염화칼슘을 무료로 제공받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저와 아버지는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캐나다에서도 염화칼슘은 사실상 소금보다 귀하고 비싸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눈의 제설 작업에 효과적으로 쓰이는 물건이지만 캐나다에서는 엄청난 부자가 아니라면 염화칼슘을 가진 집은 거의 없을 정도였고 대부분의 주민들이 그저 간단한 제설 도구들로 제설을 하는 경우가 보통의 경우이기 때문에 저와 아버지는 도저히 동욱 씨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눈이 쌓여갈수록 강원도의 길거리에는 캐나다에서는 비싸서 이용하지도 못하던 제설차들이 돌아다니거나 염화칼슘이 뿌려지는 상황이 계속해서 보이기 시작했고 더욱 놀라운 것은 시골이라고 생각한 한국의 강원도에 사는 거주민들도 아주 값비싼 두꺼운 패딩을 입고 염화칼슘을 뿌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눈과 한파가 많이 오는 캐나다의 특성상 방한용품들이 정말 비싼데 신기하게도 한국에서는 시골에 있는 듯한 사람들도 모두 따뜻해 보이는 두꺼운 패딩을 입고 있어서 저와 아버지는 더욱 당황했어요. 눈이 내리는 속도는 빨랐지만 제설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한국의 시스템 때문인지 눈이 제거되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랐고 심지어 동욱 씨는 한국의 행정처리 시설에서 직접 제설차를 운영하거나 염화칼슘을 무료로 뿌려주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민들은 각자의 집 앞 구역을 제설하기만 하면 큰 도로는 엄청난 폭설이 아닌 이상 자동으로 제설이 된다면서 캐나다에는 이러한 행정처리 시스템이 없는 것에 더욱 놀라는 눈치였죠. 이러한 일련의 모습들에 이미 아버지는 자신이 한국을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또 한 번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고 한국에 완전히 빠지신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엄청난 폭설이 내렸지만 계속해서 운영되는 제설차에 저와 아버지 그리고 동욱 씨는 동욱 씨의 부모님을 안전하게 만날 수 있었고 강원도에서 엄청나게 큰 면적의 농작물 사업을 하시는 동욱 씨의 부모님은 한눈에 보아도 영화에 나올 것 같은 집에서 거주하시는 엄청난 분들이셨죠. 동욱 씨의 겉모습만 보고 무시했던 아버지는 동욱 씨의 가정환경을 보는 순간 한국에서도 다소 외곽에 있는 지역인데 이렇게나 부자들이 많다는 것에 당황해하셨고 동욱 씨에게 그동안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해서 미안하다는 자존심 굽힌 사과까지 하시는 모습을 보이시더군요. 캐나다에서도 기업을 운영하시는 아버지였지만 한국과 캐나다의 행정처리 시스템은 좁힐 수 없을 정도로 이미 엄청난 국가적 차이가 벌어져 있었고 한국에서는 당연한 것들이 캐나다에서는 너무 힘든 일이라는 사실에 아버지는 한국으로 오고 싶다는 말까지 하셨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동욱 씨의 부모님께서는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았고 한국에 추억이 있으신 아버지 또한 한국의 갈비찜을 오랜만에 먹는다며 낮에 자신이 보았던 염화칼슘을 무료로 주는 것이 진짜 사실이냐는 말을 동욱 씨의 부모님에게 또 물어보시면서 한국이 정말 놀랍다는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그렇게 무사히 부모님끼리의 만남도 진행되고 난 뒤 아버지는 직접 동욱 씨의 부모님 집에 보관하고 있던 염화칼슘을 도로에 뿌리는 체험까지 하셨고 직접 강원도의 주민들과 함께 제설 작업을 하시면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계속해서 놀라시게 되었죠. 그 후 약 3개월 뒤 저와 동욱 씨는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고 곧바로 아이도 임신하는 축복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 저희 아버지께서는 서울과 다니시기 편한 강원도에서 자연을 바라보는 일상과 함께 늘 제설 작업을 하는 겨울을 기다리고 계세요. 처음에는 단순한 생각에서 시작된 이민이었지만 한국에 완전히 정착하신 지금의 아버지는 캐나다에서 돈이 많은 것보다 한국의 국가 시스템을 누릴 수 있는 지금이 훨씬 더 감사한 일이라면서 늘 한국의 행정 시스템에 감탄하고 계십니다. 저 또한 동욱 씨라는 한국 남자를 만난 것에 늘 감사하고 있는 지금
한국에서의 삶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함께하고 싶은 사연을 공식 메일로 보내주시면 신중히 검토하여 영상으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사연을 소개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